안녕하십니까. 물론 이번 주가 이제 6주차 되네요. 오늘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6주차 내용은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을 분리하는 데도 쓰이고, 또는 어떤 그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고자 하는, 즉 어떤 그 시료를 갖다 분석하는 데도 굉장히 널리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언제 바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됐는지 같이 한번 크로마토그래피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진짜 1850년에 런지라고 하는 사람이 여과지를 이용해서 염료를 분리한 그런 것에 이제 로부터 유래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바로 이렇게 여과지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무엇인지를 분리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색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용매를 갖다 흘리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바로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또 어원은 1906년에 러시아의, 이 사람은 화학자가 아니라 식물학자예요. 식물학자인데 미하엘 스베트라고 하는, 러시아의 이제 식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흡착제를 갖다 충전을 시켜놓은 그러한 이제 유리관을 이용을 해서 식물의 색소, 엽록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녹색인 그것을 얘네들을 갖다가 좀 분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흡착제를 충전시킨 유리관에다가 이거를 갖다 이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용매를 갖다 흘려보냈더니 색깔별로 나타나더라는 거야. 어떻게? 바로 요렇게 엽록소를 포함한 녹색 그 물질을 갖다가 여기다 붓고, 그 다음에 용매를 갖다 붓더니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색깔별로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색깔이 나누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식물의 색소를 갖다가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색깔이라고 하는 크로모스, 그리스어의 색깔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색깔이라고 하는 크로모스에다가 그 다음에 쓰다, 나타내다, 표현하다라고 하는 그래피를 갖다가 합성을 해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물질을 용매를 갖다 흘려보내면 어떤 고정층에다가 용매를 갖다 같이 흘려보내게 되면은 그때 저렇게 색깔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색깔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폭넓게 응용이 돼서 색깔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어떤 물질의 특성,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별로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법들은 그 다음에 1941년에는 마틴하고 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정층이라고 하는 고체와 용매라고 하는 액체를 갖다가, 즉 이동상이라고 하는 액체를 갖다가 이제 흘려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러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걸 얻었는데, 요 사람은 두 사람은 고정층에다가 액체를 코팅을 시켰고, 그리고 액체를 갖다 또 흘려보낸 그런 방식으로 이제 또 다르게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고체 흡착제 대신에 거기를 갖다 이제 불용성 흡착제, 이런 것들 갖다가 결합시킨 그러한 이제 액체를 갖다 코팅한 그런 유형의 것들 갖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물질을 갖다 흘려보냈을 때, 그랬을 때 바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동상을 갖다가 통해서 지나가면서 성분별로 이렇게 나뉘는
바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분배 계수라고 합니다. 평형을 이루는 정도가 각 물질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유형을 갖다가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과정들이 크로마토그래피인 것이죠. 처음에 검은색 잉크를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고 거기다가 용매를 갖다 계속 지금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용매가 즉 이동상이 쭉 흘러내려가면서 색깔별로 저렇게 계속 흘려보내면은 처음에는 노란색이 제일 빨리 흘러가고 그 다음에는 붉은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 제일 나중에 용매라고 하는 이동상하고 흘러나와서 이렇게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이러한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GIF 파일처럼 된 걸 갖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저렇게 이동상을 갖다 흘려주면은 쭉 흘러내려가면서 색깔별로 분리가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초록색이었었던 조금 전에 식물의 엽록소를 갖다 띄고 있는 녹색 그 물질을 갖다 집어넣고 용매를 흘려보냈더니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엷은 청색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런 이제 개념이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후에 이제 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은 계속 발전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됐고 최근에는 HPLC라고 하는 이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인데 HP High Performance 즉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갖다 가진 그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까지 개발이 돼서 이제 비휘발성 용질이라든가 열에 약한 그러한 이제 물질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역사를 갖다가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1906년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용어를 아까 러시아의 미하엘 스베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식물의 녹색 성분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하면서 그렇게 명명이 됐고요. 1941년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분배 계수, 즉 용해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성분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소위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개발이 됐고 47년에는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52년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58년에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62년에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64년에 겔 침투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1967년에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줄여서 맨 앞머리 글자만 따서 HPL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커클랜드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제 결합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컬럼을 갖다 이용한 그런 이제 방식도 개발이 됐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이제 어떤 유용 물질의 분리 과정에서 추출을 하는데 우리가 초임계 유체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추출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초임계 유체를 갖다 포함한 그러한 이제 이동상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에 접목하는 그런 기술들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기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 한번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로 좀 써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그렇겠지만 같이 한번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크로마토그래피 basically involves 그랬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공정을 뒤에 따라 나오는 이런 공정을 포함한다. 어떤 공정이냐면 the separation of mixture예요.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공정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그런 공정을 갖다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due to예요. 뭐냐면 뒤쪽에 따라 나오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러한 이유, 그러한 까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뭇에 기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due to 뭐뭇에 기인하냐면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of sample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distribution coefficient of sample이니까 샘플의 시료의 distribution coefficient 분배 계수에 있어서의 difference 차이. 시료의 분배 계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그런 공정을 포함한다. 그런데 sample components는 뭐에 의해서? 즉 between two different space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상 사이에서 샘플 성분의 분배 계수 차이에 기인하는 그러한 분리 공정을 포함한다. 그런데 two different phases 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one of these phases 이 두 개의 상, 이들 상 중에 하나는 is a mobile phase예요. 즉 이동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지. 그쵸? And 그리고 the other 또 다른 하나는 is a stationary phase예요. stationary라고 하는 것은 고정의 그런 뜻이에요. 고정층, 고정상에 쟤는 가만히 있는 거야. 멈춰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모래가 채워져 있는 관이 있다 그러면 모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물을 흘린다고 하면은 물은 이동하는 거죠.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러한 형태죠. 그리고 거기다 뭐 예를 들어서 잉크를 갖다 넣었다라든가 그러면은 그게 쭉 흘러가면서 색깔별로 용매를 즉 이동상을 물로 해가지고 쭉 흘려보내면 시료라고 하는 잉크들이 색깔별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크로마토그래피란 기본적으로 이동상과 고정상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상 사이에서 샘플 성분의 분배 계수의 차에 기인하는 그러한 분리, 혼합물의 분리를 포함한다. 쉽게 얘기하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과 고정상에 의해서 샘플 성분의 분배 계수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죠? 조금 뭐 영어 문장으로 적어놔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통 이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페이즈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는 거예요. 보통 칼럼을 통해서 어떤 관이라든가 뭐가 채워져 있는 그 관 또는 채워져 있지 않아도 돼요. 종이처럼 그냥 고체성 상태로 고정이 돼 있어도 돼요. 그렇게 그것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동하는 자유롭게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용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동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동상은 기체일 수도 있고 또는 액체일 수도 있어요. 이동상이 기체일 경우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이 액체일 경우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칼럼 내부에 어떤 관 내부에 고정이 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고체상은 뭐 실리카 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또 뭐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모래 같은 것들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 고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고체 입자에 코팅이 되어 있는 액체, 액체가 코팅이 되어 있는 고체,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고체는 고체인데 거기에 액체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액체가 샘플하고의 어떤 평형 관계를 갖다 이루고 뭐 이런 작용을 갖다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고체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얇은 관에 그 안쪽 벽에 액체가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정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세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캐필러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캐필러리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동상과 고정상은 이러한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시료 중에 있는 각 성분의 상대적인 움직임, 서로 이제 이 시료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서로 다른 그런 특성을 갖다 보일 텐데, 요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특성을 갖다 보이게 되냐면 고정상과 이동상의 상호작용, 고정상하고 이동상이 나타내는 그런 작용에다가 요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호작용, 그리고 시료와 물리화학적인 특성, 고정상과 이동상의 시료하고에 나타나는 물리화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한 결과로 나타내서 결국은 시료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그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그런 이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것처럼, 스베트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한 그 부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쪽 위쪽이 우리 시료라고 합시다. 이 시료에는 성분 A라고 하는 노란 세모, 성분 B라고 하는 동그란 빨강, 성분 C라고 하는 네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하얀 네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렇게 시료를 갖다 꼭대기에다 놓고 밑에는 뭐 모래가 되든 뭐가 되든 좋아요. 고정층이 되어 있는 그 관에다가 위에서부터 이동상을 흘려보내면은, 그러면 저렇게 하얀 놈은 제일 많이 빠져나오는 거고, 제일 먼저 빠져나오게 되고, 빨간 놈이 그 다음, 그리고 노란 놈이 천천히 빠져나오는 이런 특성을 갖다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스베트라고 하는 사람 실험에서는 색깔처럼 나타났다. 색깔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든 물질이 색깔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성분별로 저렇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나오는 성분이 보내주는 신호, 두 번째 나오는 성분이 보내주는 신호, 이런 것들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분석 기기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원리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정상, 이동상, 그리고 샘플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 또는 물리화학적 특성,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분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렇다면 크로마토그래피 이제 관련 용어로는 저렇게 예를 들어서 관을 갖다 빠져나온다고 합시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때 일루언트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용리액, 액체인 경우에요. 이동상이 라고 얘기를 하고요. 칼럼 안쪽으로 이렇게 시료를 갖다가 이렇게 밑으로 끌고 가는, 그런데 쓰이는 그런 이제 액체, 이것을 용리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용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것을 갖다가 용출액, 그래서 일루에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칼럼 내부에서 쭉 용액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흘리면은 쭉 빠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용출액은 성분별로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서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요. 용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공정이에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칼럼으로부터 액체 또는 기체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성분별로 분리하는 그러한 공정을 갖다가 용리, illusion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그러한 물리화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될까요? 그러한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제일 처음에 저 모바일 페이즈, 즉 이동상에 따라서 기체인 경우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인 경우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흘려보내는 용리액이요. 용리액이 아니겠지.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용리 기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 경우에는 액체예요. 그래서 용리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게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의 유체를 갖다 우리가 초임계 유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동상이 기체인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스 솔리드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리퀴드. 가스 솔리드 크로마토그래피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고정층이 고체예요. 그런데 이동상이 기체인 거고. 그 다음에 고정층이 어떻게 액체죠? 액체가 어떻게 고정층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고체는 고체인데 그 고체를 액체가 코팅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액체로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에 기체가 어떤 기체 물질을 갖다 끌고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분리가 되는 유형이고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바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착, 그 다음에 분배, 또 이온 교환, 그 다음에 크기, 그리고 친화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유형으로 또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거하고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아니더라도 얘네들의 메커니즘에 의한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가 우리가 몇 개의 유형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이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시료가 고정상을 통과하면서 흡착 성질이 있는 고정상에 시료가 선택적으로 흡착이 돼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료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몇 개의 성분이 있는데 어떤 놈은 가서 찰싹 달라붙고 어떤 놈은 좀 덜 달라붙고 어떤 놈은 아예 안 달라붙고 그러면 아예 안 달라붙는 녀석부터 빨리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흡착성 고정층으로는 실리카겔이라든가 알루미나라든가 다공성 중합체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용이 되는데 저렇게 틈새까지 비집고 많이 들어가는 성질이 있는 녀석은 늦게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런 데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잘 붙지도 않고 그런 녀석들은 얼른 빨리 빠져나올 테고 그러한 특성을 갖다 이제 이용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예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시료가 이 고정상에 코팅이 되어 있는 얇은 막, 요게 지금 이제 꾸물꾸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고정층이에요. 고체에다가 얇은 막인 액체가 저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약간 하늘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코팅이 되어 있는 것까지가 이제 뭐냐면 고체 액체가 코팅이 되어 있는 형태의 정지상이죠. 요 정지상에 이동상으로 이제 어떤 시료, 이렇게 점점 되어 있는 시료를 갖다 쭉 흘려보낼 때, 그럴 때 이 이동상과 저 고체에 코팅이 되어 있는 액체상, 여기에 요 시료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평형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낼 거야 되고. 즉, 시료의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각 성분의 분배계수라고 하는 것은 잘 녹아 들어가느냐, 아니면 잘 안 녹아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를 갖다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이제 분배계수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체에 코팅되어 있는 액체에 비교적 잘 녹아 들어가는 녀석은 천천히 빠져나올 테고, 저게 뭐 별로 관계없이 잘 녹아 들어가지 않는 녀석은 빨리 빠져나올 테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한 차이를 갖다 이용한 즉 분배계수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 안에 채워져 있는 저 칼럼이 된다면은 저 안에 채워져 있는 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의미하는데요. 저기에 채워져 있는 물질이 뭐냐면 이온 교환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안에 양이온 교환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채워져 있어. 양이온을 교환한다는 것은 양이온은 가서 달라붙게 만드는 거니까 자기는 뭐가 돼야 돼요? 음이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음이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층이 저 안에 있다면 양이온은 달라붙으니까는 못 빠져나가겠지. 빠져나가도 천천히 굉장히 늦게 빠져나가겠지. 그리고 음이온은 뭐예요? 반발력에서 빨리빨리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물질의 전하차를 이용해서 이온교환 원리에 기반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음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이온을 갖다가 붙여야 되니까 나는 양이온인 거예요. 양이온 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양이온을 붙여야 되니까 나는 음이온인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 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상 전하와 반대되는 전하, 이러한 물질들, 즉 고정상하고 다른, 내가 플러스이면 마이너스인 놈은 붙들고 있을 테니까 그 전하는 늦게 나가는 거고, 같은 녀석인 경우에는 와서 붙지 않고 밀치니까 빨리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단백질 정제를 위한 방법, 이런 것들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법 중에 하나예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연두색, 아주 엷은 놈. 그래서 초록색의 경우에는 저 이온교환 수지하고 잘 붙을 정도의 그런 어떤 전하를 갖다 띄고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고, 저 굉장히 엷은 녀석은 전하가 별로 없어서 저기 붙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고정층의 입자하고 거의 같은 전하라서 얼른 밀쳐내니까 얼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두, 그리고 초록,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크기 배제예요. 크기 배제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분자 크기별로 이제 분자 크기가 작은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저 층을 갖다 통해서 저 안에 있는 저런 고정층에 막 좁은 틈까지 막 놀면서 거기 안에까지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큰 녀석은 그 안에까지 비집고 못 들어가니까 그냥 밖으로 하다가 그냥 빠져나오는 거고. 그래서 크기 배제의 경우는 물질 크기에 따라서 컬럼을 통과하는 속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이제 기법이고요. 미세한 충전재를 사용을 해서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 순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즉 큰 분자의 경우에는 좀 미세한 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고요. 작은 분자는 저 미세한 틈까지 비집고 들어간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큰 분자에 까만 큰 동그라미, 까맣다기보다는 파란 동그라미는 얼른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엷은 파랑은 그 다음에 아주 엷은 파랑 쬐끄만 거는 저 안에 막 비집고 들어가서 한참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크기 배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분자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분자 크기다 이거지. 어떤 그 시료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친화성은 어피니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뭐 우리말로 하면 궁합이 좋은 거예요. 잘 궁합이 맞는. 그래서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고정상하고 궁합이 맞는 녀석은 가서 철썩 달라붙는 거야. 뭐 서로 속삭이면서 데이트도 하고 이러니까 못 빠져나오는데 궁합이 안 맞는 놈은 얼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화력이 높은 물질은 천천히 빠져나오고, 왜? 저 고정층에 가서 붙어서 이야기하고 데이트하냐고. 그리고 친화력이 낮은 물질은 빨리 분리가 되는 이런 그 기술인 거죠. 높은 친화성으로 원하는 물질만 선택해서 용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 예를 들자면 아비딘하고 비오틴 이런 결합이라든가 히스티딘하고 금속이온 이런 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 이러한 어떤 물질 간의 친화성 이런 것들을 응용한 사례 중에 하나가 뭐 글쎄 제가 요 수업 시간에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성의 정자 같은 경우는 X염색체로 되어 있는 X 또는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친화성,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를 시키면은요, X염색체는 가서 궁합이 좋아가지고 달라붙어서 잘 안 빠져나오고 Y염색체들만 가지고 있는 정자들만 쫙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자들은. 즉 아들이 될 수 있는 정자, 딸이 될 수 있는 정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현재 기술로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물질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친화력 또는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외에도 이제
지금 메커니즘에 의한 특성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기본적인 분리 메커니즘을 갖다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렇게 칼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는 고정상 형태의 용기가 관 모양의 그런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래서 특정한 고정상을 갖다 긴 칼럼에다가 이 관을 갖다 우리가 칼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칼럼에다 채우고서 여기에다가 시료를 넣고 그 다음에 이동상을 갖다 이제 흘리게 되면 저렇게 1번에 시료를 집어넣고 이동상인 용매라든가 이런 것들 흘리게 되면은 2번, 3번, 4번, 5번처럼 각 시료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상과 고정상의 상호 친화도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성분별로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는 요건 이제 아까 보셨던 종이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종이라기보다는 시료가 모세관 현상으로 고정상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그 속도 차이로 이제 분리를 하는데요. 종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종이 대신에 얇은 실리카계의 막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렇게도 이제 그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상황을 갖다 모니터링하거나 또 혼합 물질의 종류나 또는 순도를 파악하는데 이런 데 이제 쓰고요. 이렇게 전개되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색깔별로 분리가 되는 이런 것들은 물질의 고유값으로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위로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전개되어 있는 거리를 통해서 이것이 같은 물질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이동상에 의해서는 이동상이 기체인 경우 또 이동상이 액체인 경우 그쵸? 이렇게 크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동상이 기체인 경우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액체인 경우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이 기체인 경우에는 특히 그 시료의 휘발성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 분리를 하게 되고요. 바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 경우에는 시료의 용해성, 잘 녹는 정도 이런 정도를 따라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열적 안정성,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pH 안정성. 그리고 이제 분자량의 크기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500 이하인 경우에 이제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요. 분자량이 무한대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겠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둘 다 고정상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리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시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고정상과 시료의 화학적인 친화력이라든가 끓는 점 차, 휘발성 차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분리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시료와 고정상 그리고 이동상의 화학적 친화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특히 이 경우에는 이제 폴라리티라고 하는 폴라리티는 극성이에요. 극성이 높으냐 낮으냐. 물의 경우가 극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유기용매인 경우가 극성이 낮은 경우예요. 그래서 극성이 높으냐 낮으냐 또는 그 다음에 휘발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적용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분석 과정, 분석하는 방법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든 이렇게 이제 시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료를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분석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분석이 잘 되는지를 또는 분리가 잘 되는지를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료를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즉 이동상이 기체인 경우 혹은 이동상이 액체인 경우에 의해서 이제 시료가 이제 분리가 되면 그 분리가 돼서 나오는 시료를 갖다 이제 검출을 하고 그 검출된 것을 시료를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에 요 시료에는 어떠한 성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얼마다라고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 이제 분석을 갖다 이제 또 실제로 할 수가 있고요. 예. 시간이 꽤 지났네요. 1교시는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포괄적인, 개괄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네.